이 대박 쿠팡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태능역인데 동덕여대를 가서 동덕여대 그 옆 픽업을 해서 제기동을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뭐 거리로도 그렇지만 수수료가 4,800원이에요. 뭐 이거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이럴 때마다 좀 뭐랄까 맥이 빠지네요. 이거 너무 그냥 싸게 후려치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거기다 차도 막히고 1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동덕여대까지 여기서 가는 거리 시간도 있고 거리도 있는데, 여긴 차가 좀 많이 막히는 구간이라서 제가 삐짓고 어떻게 가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픽업을 해서 간다고 해도 한 3-40분은 쓰지 않나 싶게 돼요, 느낌에. 그렇게 되면 좀 그런데, 이게 조삼모사라고 얘가 이렇게 주고 나서 뭐 또 수수료를 좀 높게 해서 오늘 한 12,000원 정도 되겠네요. 오늘도 제가 8시에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시급 한 12,000원은 맞춰 줄 텐데, 근데 거리로 너무 멀리 주니까, 원래 탄 거리로 따지면 시급이 12,000원 갖고는 안 되는 건데 12,000원을 주니까 이거 좀 깝깝합니다. 제가 8시에 나와서 저녁 밤 12시에 들어가는 그 15시간 타기를 한 열흘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녁을 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다 보니까 그냥 아무리 빨리 먹어도 1시간 넘게 걸려요. 먹고 뭐 집에까지 와서 먹고 나가고 다시 준비해서 하면 1시간 반 뭐 이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을 빼면 뭐 제가 다시 12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새벽 1시 좀 넘어서 들어오고 계속 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은 채우는데 다시 8시에 나와야 되니까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계속 부족한 거죠. 12시에 들어왔을 때보다 뭐 와서 바로 그냥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씻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나와야 되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 몸의 피로도 좀 쌓이고 뭘 하나,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서 12시까지 일하기가 힘들고, 또 먹고 나면 새벽 늦게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날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뭘 하나 이렇게 좀 얻으면 뭐가 하나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쿠팡이 한 방에 태능에서 제기동으로 갖다 놨네요, 저를. 그것도 4,800원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기 전에는 그냥 보면서, 일을 하면서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것들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일기장에 가끔 쓰고 이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달라진 거는 다른 것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8시에 나와서 일을 시작을 하면서 하다가 중간에 아이들이 이제 다른 집들이겠죠. 아빠가 배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조끼를 입고 헬멧을 쓰고 아이 어린이집 갈 때 가는 그 이불을 하고 이렇게 들고 아이랑 가더라고요. 헬멧을 쓰고. 근데 그 아빠도 뭐 일을 하다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때 아이를 바래다 주고 일을 나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가는 것 같아, 일을. 근데 그렇게 쓰고 어린이집까지 가잖아요. 애를 맡기고 갈 텐데, 전 그 아빠가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그냥 자기 하는 일에 대해 정말 뭐랄까 저처럼 숨기지 않고 하는 일에 대한 그 떳떳함, 그리고 자부심,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도 나 배달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빠도 대단하고 진짜 저 마인드가 부럽고 배울만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요. 저는 오토바이도 진짜 멀진 않지만 집에서 다른 데에 있어요. 집 바로 앞에 오토바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갖다 세워놔요. 그래서 집까지 걸어오고 다시 걸어가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아니면 혹시나도 우리 집 근처에 저를 아시는 분이나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이 또 보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아예 좀 멀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동물 중에 미어캣은 항상 자기가 무엇을 할 때 이렇게 모개를 내밀고 사주경계를 하잖아요. 막 주변을 살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를 하면서 항상 다른 데를 주시하죠. 누가 날 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보고 있지 않나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오는 편이에요. 저도 누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리고 싶도 않고, 또 아이의 엄마도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내 직업을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요.
뭐 일단 거짓말쟁이니까요. 일단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제가 이걸 더 이상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는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는 줄 알고 있죠. 쿠팡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배달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무덤을 파는 건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그걸 그렇게 해버린 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아빠가 좋아 보였어요. 부럽고. 나도 저렇게 다 털고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뭐 쿠팡이나 어디 물류 회사에서 택배 까대기를 하는 거하고 내가 쿠팡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거랑 보면, 배달보다는 그래도 가서 택배 물류센터 까대기 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주변에서 저도 술을 마시고 하다 보면 주변에 얘기하는 얘기들 듣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게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아유 나도 저기 배달이라도 해야겠어 라는 식의 술 마시면서 안주거리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해, 이게 아니라 야 그씨 막장이지, 오토바이는 막장에 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막장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막장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막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죠. 근데 그 분들 때문에 그 시대에, 지금 그렇게 좀 덜하지만 그 시대에 그분들 때문에 서울에서 살거나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전기를 쓰고 뭐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연탄도 떼고 했던 건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신 분들은 광부 중에서도 베테랑들만 거길 들어가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장 그러면 막 못 쓸 사람, 뭐 사회적으로 배려되어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같이 느껴지지만, 그분들은 사회에서 버려지신 분들이 아니라 그쪽의 삶의 털을 잡으신 거고, 거기서 가정이라는 것을 꾸렸는데 내가 지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일을, 어려운 일을 하신 것 뿐이지 사회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거기 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신데, 부모님들이 괜찮으셨어요.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도.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버지 이거 뭐 돈도 좀 없고 한데 제가 그냥 포기를 하고 공부를 좀 덜 해야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너한테 돈 걱정하라 그랬냐고,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돈은 다 아버지가 다 대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돈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막장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되게 당당하게 거기 막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막걸리 드시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얘기를 하셔요. 저처럼 막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 내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은 그냥 있어도 티가 나요. 막장에서 일을 하신 티가. 뭐 말투는 뭐 그렇다 쳐도 손끝이 까맣죠. 다 이 사이사이에 그 주름 잡힌 곳마다 까매요. 뭐 자동차 기름 만지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식으로 까마시고, 뒷속도 까맣고, 와이셔츠를 입으시면 씻고 입는데도 어떻게 된 게 와이셔츠가 시커매져요. 머리카락에 그 까만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붓을 먹을 써서 붓글씨를 쓴 후에 붓을 깨끗이 까도 맑은 물에 헹구면 다시 물이 흐려지듯이 이 머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티가 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이들 교육 다 시키고 마누라 먹여 살리고 다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려대신이 아니라. 그런데 꼭 어떠한 일을 할 때 야 그거 막장이지, 막장 일을 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훌륭하셨던 분이신 거고,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그 분들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이랑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집도 올리 본인 집이었어요. 우리처럼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은행이랑 은행 지분이 더 많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살진 않으셨죠. 아이들한테, 우리한테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본인들은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피 안 쓰시고 안 드시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다 쓴 거죠. 아이고, 이게 부모 마음을 그때는 몰랐죠. 지금 알겠어요. 부모님들 마음을. 근데 또 그 시기에는 거기 학교를 가면은 부모님들이 어디 식당 하시거나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없죠. 뭐 다 또 소 키우는 집은 소똥 냄새가 나고, 광부들은 얼굴에 또 색깔이 티가 나고, 손끝 보면 티가 나고, 하여튼 근데도 그렇게 늘 자부심이
맨날 자랑하는 게 네 집 식구는 어떠니 내 집 식구는 어떠니 그러다가 이제 자식 자랑하다 그렇게들 싸움들을 하셔요. 자식이 좀 더 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은 그냥 벨이 상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그 다음날 언제 그랬나 하고 또 들어가시고 또 나오시면 막걸리 드시고 이게 쿠팡이 거리와 상관없이 요금이 먹여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방금 배달 완료한 거는 총 거리가 5.3km인데 요금이 3,700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이코를 받아서 가는 거는 거리가 그러니까 총 거리가 4.2km예요. 근데 수수료는 4,7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로 이게 계산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AI가 시급으로 해서 요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1시간에 딱 그 시급으로.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콜을 봤을 때 한 8,000원 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 픽업 완료해서 배달 완료 치면 다음번에는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4,000원대로 콜을 준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내 시급이 12,000원으로 책정이 지금 오늘 돼 있다면, 만약에 14,000원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6,000원을 그냥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거리가 뭐 멀든 상관없이 가깝든 상관없이 이렇게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콜은 무조건 멀리 가는 거죠. 그 시급에 맞춰서 딱 돈을 던져준 다음에 무조건 장거리 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거리를 이 앱이 찍는 거리를 계속 보면서 요금을 보니까 그래요. 느낌이 이건 뭐 제가 잘못 파악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만 또 그렇게 보인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10시간 15시간 일을 하고 나면 그 총 금액을 나눠보면 시급이 딱 그 정도 나와요. 이상하게 최고 뭐 처음에 한두 시간은 시급 16,000원 정도 되네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계속 일을 하면 할수록 평균 시급이 점점 주는 거죠. 결국에 마지막 시간 마지막 홀을 끝내고 정산을 해보면 시급이 그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을 때 피크 시간에 요금 좋을 때 딱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고 딱 시급으로 뭐 16,000원 17,000원을 번 다음에 앱을 끄고 다른 데로 넘어가신다는 그 분들 말씀이 그 사람들이 제일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저는 열정 쿠팡맨인데 그러면 열정적으로 쿠팡에만 일을 하고 있으면 좀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었는데 그렇게 하면 뭐 서비스가 있나요? 쿠팡에서 혜택이 있나? 이렇게 여쭤보셨었어요. 혜택이 있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그냥 약간 호구 느낌? 예, 제 예상이 맞았어요. 여기가 동대문인데 여기서 하여튼 최종 목적지는 뚝섬역이에요. 그 근처 뚝섬역인데 4,200원에 지금 콜을 준 거예요. 동대문에서 뚝섬역 가는데 4,200원에, 그러니까 12,000원 맞추기 위해서 거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딱 맞추기 위해서 그 금액으로 딱 던지고 거리는 그냥 뚝섬까지 가라. 동대문에서 여기서 어차피 지금 콩쿨 처리반이 너희들밖에 없으니까 갔다 가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돌리다 보니까 하루 뛰는 이 키로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엔진 오일을 한 번씩 갈아야 돼요, 무조건.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러네요. 쿠팡 실망하려고 그래요. 좀 긍정적으로 그러려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계속 실망스럽네요, 약간씩.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그 금액을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안 맞춰주네요. 이거 뭐 노름판 같아요. 네, 노름판에서 처음에는 따게 해주잖아요. 계속 딸 줄 알고 계속 노름판에 앉아있다 보면 결국에 다 털리죠. 딴 것까지 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것까지 털리고 그런 거랑 같아요. 그래서 땄을 때 딱 자리 뜨고 일어났을 때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처럼 시급이 딱 좋았을 때 그때 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최고 혜택을 본 거예요. 계속 시급을 높게 주는 줄 알고 계속 일을 하는 순간 계속 그 시급의 단가는 내려가는 거죠. 꼭 차고 내려가서 다 털리죠. 체력도 털리고 키로수도 털리고 다 털리죠. 그리고 다시 앱을 활성화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딱 보고 있으면 낚시를 하죠. 매우 많음으로 바꿔서 막 수수료, 기본 수수료 막 올려놔요. 앱상으로는. 그게 또 낚시에 걸려가지고 앱을 활성화하고 나가는 순간 저금이나 뭐 이렇게 되면서 수수료가 또 확 다운이 되고 또 확 다운, 그 금액이 적혀 있긴 하지만 홀 들어오는 거 보면 또 그 금액은 안 들어오고 결국에 낚시에 걸렸구나 하고 다시 일을 하죠. 이게 장거리를 보내는 게 이 쿠팡만의 문제는 아닌가 봅니다. 좀 전에 옆에 그 배달하시는 분, 다른 분이 서 계셨었는데
욕을 어떤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낸다고 3천 얼마에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서 욕을 어찌나 하시는지. 근데 그분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헬멧을 썼는데 다 들려요, 밖으로. 그래서 이걸 때려쳐야겠다는 식으로 막 엄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욕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쿠팡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00원대는 줬는데 그분은 저 3,000원대인가 봅니다. 그래서 3,8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시간에 8,000원을 벌었다면서 이렇게 화를 누구랑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서 그렇게 막 화를 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12,000원은 1시간에 12,000원은 버니까 그분보다는 좀 나은 거네요. 아무래도 그분이 1시간에 막 2만원씩 벌다 그러면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 심했을 텐데 그래도 제가 그분보다 더 버는 것 같아가지고 힘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한테서 힘을 얻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쿠팡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다 뭐 뉴스에도 나오시다시피 다 어려우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장거리는 다 싸게 해서 어쨌든 비용을 다 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멀리 보내면서 싸게 주면 화가 나죠. 그분도 이해가 돼요. 저도 아까 아침에 계속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밖으로는 욕을 안 했는데 그분은 진짜 욕을 얼마나 찰지게 그리고 하시는지 그냥 남의 시선은 전혀 신경하진 않아요. 그냥 욕을 해버리더라고. 진짜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왜 진짜 그렇게 욕을 크게 얘기를 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땐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분은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신다 그러면. 저는 진짜 여태 살면서 그분처럼 그렇게 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한 번도. 이 일을 하면서 욕을 좀 한 거고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더 욕을 안 했죠. 크게 욕을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오토바이 일을 하면서 사고가 날 뻔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절로 욕이 나오고 막 예민해져 있고 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욕을 하게 되고 하는 횟수가 많아진 거지, 욕을 해도 그분처럼 그렇게 욕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욕을 진짜 했었던 거는 영상에도 하나 올렸을 텐데 갑자기 우회전하면 안 되는 곳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어서 그 차 때문에 그때 화를 한번 내고 나서는 그렇게 욕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평소적인 욕은 할 수 있죠, 운전하면서. 그런 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도 진짜 웃기다. 전 누구랑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통화도 아니야, 혼자 이렇게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좌회전하면 안 되는 거고 저렇게 경찰 아저씨들이 계세요. 보이시나? 저렇게. 오늘은 좀 보이게 서 있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저기서 딱 잡으시죠. 옛날에는 순찰차를 세워놓고 잡았는데 안 보여요, 저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들이 여기도 계시고 보면 이 교통법규를 지라고 하기 위해서 계신 건지 아니면 이 스티커 발부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어쩔 땐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경찰이다 뭐 이런 걸 좀 확실하게 야간에는 뭐 불빛이라도 좀 있든가 뭐 아무것도 안 보이게 저렇게 해가지고 보면 거의 다 이륜차를 많이 단속을 하세요. 뭐 차량이 저기서 좌회전 하진 않지만 보면 그래도 이륜차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것 같더라. 제가 우울증 완전히 심해져 가지고 그때가 바로 저 장소였는데 이제 뭐 말하기도 입이 아픈데요. 여기가 이문동인데 진짜 목적지가 설샘역이에요. 이게 뭐 총 거리수가 8km가 넘어요, 이 앱으로. 이게 좀 근데 입이 아파, 입이. 진짜 쿠팡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아까 피크 시간에도 계속 장거리로만 뛰고 있는데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프리로 뛰는 사람들은 남는 것도 없어요. 하루 뛰는 거리가 많아지니까 휘발유 떼야죠. 소모품비 두루두루 들어가는 돈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수수료는 계속 짜요. 그럼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쿠팡은 어쩔지 몰라도.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개선이 언제쯤 될지 모르겠네요.
비 올 때 스스로를 보면 장거리를 많이 뛰었어요. 가끔 단거리 들어오고 계속 똥콜 장거리로 뛰기 하는데, 그때는 장거리를 뛰어도 스스로가 그 정도 맞춰지니까 맞구나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뛰어도 길이 미끄럽고 운전하기가 힘드니까 시야도 가리지 하니까 평소만큼 그렇게 코스를 뛸 수가 없어요. 벌더라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본단 말이죠. 스스로는 좋은데 픽업해서 또 식기 전에 갖다 드려야 되니까 멀리 가야 되니까 또 엄청 달리게 돼요. 하지 말아야 돼. 신호위반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두루두루 지금 계속 엉키는 것 같아요. 막 박자가 안 맞아. 오늘은 15시간을 못 채웠습니다. 너무 졸리고 눈이 자꾸 감기고 하품 나오고 운전을 하면서 죽는 것 같아서 이거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도 날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기로 했고요. 웬만하면 15시간을 채우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냥 일찍 1시간 정도는 그냥 접기로 했습니다.